네, 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정병진입니다. 서울시가 대중교통을 대대적으로 손볼 계획입니다. 우선 서울 시내버스 수를 내년 상반기까지 감축하겠다는 계획 발표했는데요. 서울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들과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상황입니다. 이미 서울시는 서울시 택시 수도 감차하겠다 이런 뜻을 밝히고 택시 감차 작업에도 들어간 상황이죠. 잠시 후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우선 서울 시내버스 감차 계획과 관련해 서울시의 생각과 버스 사업자들의 입장 차례로 들어보고요. 2부에서는 서울시 택시 감차와 관련해서도 현재 상황 살펴봅니다. 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혹시 추석 특별 대출 문자 받으신 분들 있으십니까? 피싱 조심해야 한다는 소식, 오늘 앵커가 주목한 뉴스입니다. 경찰청 자료 보니까요, 추석 전후로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사기나 보이스피싱이 빈번했습니다. 명절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추석맞이 저금리 특별대출, 신용이 낮아도 급전 대출 가능, 이런 메시지를 보낸 다음에 보증료나 공증요금 등을 선입금하라고 요구하는 수법이 가장 많이 쓰였습니다. 또 택배 배송 문자를 보내서 무심코 문자를 누르게 만드는 악성 코드형 스미싱도 있었는데요. 낯선 문자, 낯선 전화, 대출이든 배송이든 조심, 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 곡은 자넷 잭슨의 Run Away 준비했고요. 수도권투데이 지금 출발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시장을 간다거나 백화점을 간다거나 친구들 만나러 갈 때, 그럴 때 이용해요. 전철에 비해서 버스가 근접성도 더 있고 한데 만약에 줄인다고 하면 상당히 불편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를 가거나 학원을 갈 때 지하철보다도 버스를 사용을 하거든요. 지하철은 여기 목적지에 가깝게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버스 사용이 더 편리한데, 이렇게 버스가 줄어든다고 하면 저 같은 사람들은 훨씬 더 가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불편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침에 출퇴근할 때 줄이면 그 시간에 엄청 현재도 콩나물 시루버스인데 더 불편해질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약간 복지적인 성격도 좀 있는 거고 공공재적인 거고 한데, 단순히 예산만으로 볼 건 아닌 것 같고, 다른 방안을 좀 어쨌든 모색해봐야 되지 않을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에 피해가 갈 것 같아서 약간 걱정스럽긴 하네요. 왜 옥죄인데요? 버스를 저는 선호하거든요. 지하로 들어가는 것보다. 나이 먹은 할머니로서 얘기인데, 더더군다나 버스는 서민들이 이용하는 건데. 버스 많이 타는 입장에서는 달갑지는 않고요. 배차 간격을 줄이던 걸로 하는 게 다른 방향을 모색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요금은 요금대로 올리고 버스가 더 노선도 많아가지고 버스를 더 많이 이용하는 편이에요. 다른 방법으로 예산은 좀 해결하고 시민 편하는 것 좀 생각해줬으면 좋겠어요. 출퇴근 때 가장 많이 이용하니까 줄이는 건 좀 부정적인 것 같아요. 지하철 타면 이동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아무래도 차를 타고 바로 내릴 수 있고 탈 수 있는 곳이 더 편하겠죠. 전철이 빠르긴 해도 전철이 안 들어가는 동네가 있잖아요. 또 그런 동네에서는 버스가 필요한데 줄이면은 상당히 불편할 것 같고, 지금도 어떤 지역은 이제 버스 노선이 자주 안 다녀서 불편한 지역이 있을 텐데, 지금보다 더 줄이면은 많은 불편함을 겪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출퇴근 시간에는 1분 1초가 급하잖아요. 아침에 5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후에 30분이나 거의 맞먹는 시간 같은데, 출퇴근 시간에는 오히려 더 배정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어요. 늘려도 모자를 마당에 줄이면은 불편할 것 같고요. 다른 분야에서 예산을 줄이는 방안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서울시의 시내버스 감차 계획이 발표되면서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이야기도 방금 들어봤는데요. 네, 시민들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서울시와 버스 사업자들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봐야겠어요. 방송 들으면서 의견 있으신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연락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서울시입니다. 정책과 김상신 주무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방금 입장 들으셨죠? 시민들의 이야기. 예, 잘 들었습니다. 네, 이런 어떤 상황인데 서울시에서는 시내버스를 몇 대나 감차할 계획입니까? 일단 목표치가 저희는 300대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300대를 내년 상반기까지 감축하겠다 이거군요. 예, 계획은 그렇습니다. 예. 계획이 그렇다는 거는 아직까지는 확정된 건 아니고 어떤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까? 이 감차 같은 경우는 행정청이 이제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예. 일단 이 부분은 이제 300대라는 거는 저희가 수요를 고려했을 때 목표치고요. 이 부분은 이제 시내버스 조합하고 운수 회사들과 이렇게 협의를 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 협의가 되면은 감축이 바로 되는 겁니까? 그거는 그 협의 과정에 따라 달라질 텐데요. 예. 이제 운수업계에서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바로 조치가 될 것입니다. 앞서 저희가 또 들어봤는데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이 나왔는데 대부분의 시민들께서는 늘려도 출퇴근 시간 같은 경우는 특히 모자라서 굉장히 콩나물 시루가 되기 십상인데 왜 줄일까?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감차 배경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잘 알고 계시다시피 서울시 버스는 이제 준공영제 체제로 운영 중입니다. 예. 그 준공영제라는 거는 그 시내버스 운영에 따른 운송 적자를 서울시 재정으로 지원해주는 체제인데요. 그 대중교통 서비스를 이제 안정적으로 제공한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 운송 적자가 이렇게 매년 증가하기 때문에 시민들 세금으로 이렇게 투입되는 재정 지원이 무한정 이렇게 늘어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운영 효율화를 통해서 그 재정 지원을 좀 감축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동안 이제 효율적인 버스 운영을 위해서 적정 규모의 이제 버스 대수 운영이 필요하다는 관련 연구와 지적이 계속 있어 왔고요. 실제로 2004년 준공영제 이후로 서울시와 운수업계 협의를 통해서 그동안 교통 여건 변화에 맞춰서 감차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2014년 이후로 버스 이용 승객이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예. 약 한 4% 정도가 이제 감소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용 수요에 맞춰서 적정 규모의 이제 버스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객 수도 줄고 운수업체들의 적자를 서울시가 보전해주는 상황이다. 이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운송 적자가 많이 됩니까? 이제 작년 경우 같은 경우는 한 2,500억 정도 되고요. 예. 예, 2,000억이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예. 한 해?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감차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도 좀 나와 있습니까? 절대 수만 나온 겁니까? 아니면은 구체적인 노선 같은 것들도 이렇게 좀 바꿔보자 안이 나온 겁니까?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은 이제 조합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예. 이제 목표치를 가지고 이제 조합하고 협의를 시작한 것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저희가 취재를 해보면 일단 만약에 줄이는 것보다 이게 만약에 그 버스 노선상에 좀 조정해야 될 구간들이 있다 한다면 이게 좀 더 버스가 필요한 쪽에다가 몰아주는 등 그런 식으로 그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하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물론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 부분도 같이 저희가 병행을 해 나갈 건데 예. 크게 이제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 저희가 이제 감차를 추진한다 하더라도 현재 버스 운영에 문제가 없는 예비차를 최대한 감차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그 예비차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운행은 하지 않고 이제 실제 운행 차량이 고장이나 사고, 검사 등을 대비해서 보유한 차량을 말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서울시에서는 현 수준의 버스 서비스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감차를 추진한다는 원칙을 갖고요. 예. 최대한 예비차를 감차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아하, 그 예비차를 감차해서 이런 어떤 운송 적자를 보전해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그 업체마다 보유하고 있는 버스 수에 따라서 비례해서 운영비를 지급하니까 예비차는 좀 줄여도 되지 않겠느냐 이거군요.
큰 틀에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일단 그 버스 운송 관련 종사자들, 뭐 운송회사나 운전기사분들은 일거리가 좀 줄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율해 나가실 생각입니까? 일단 운수업체에서 분명히 이제 반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부분은 준공영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런 행정관청하고 운수업체가 서로 이제 상생 가능한 대안을 반드시 모색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무엇보다도 이제 시민들의 세금이 어떤 비효율적으로 운영됨으로써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분명히 이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운전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 감차로 인해서 절대 뭐 인력의 인위적인 감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할 겁니다. 예를 들면 퇴직자가 발생할 때 자연 감축에 맞춰서 감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연스럽게 퇴직자가 나오면은 자연 감축하고. 근데 이게 좀 큰 틀에서 봤을 때 이 논의가 두 가지 논의가 좀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시 재정을 좀 효율적으로 쓰자. 이것과 시민들의 어떤 공공성, 편의를 위해서 적자가 나더라도 어느 정도 좀 버스 노선을 운영해야 된다. 이런 입장들이 좀 상충하는 것 같은데 7124번님이요. 예비차를 줄인다고 하셨는데 안전상으로 예비차가 좀 대비해서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뭐 운행 중인 차가 퍼지거나 이럴 경우에 대체 투입이 돼야 되니까요. 예비차가 없앴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이런 문자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예비차를 줄인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보유한 예비차를 다 줄이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적정 보유 규모의 또 예비차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수치가 있습니다. 그거는 운수업계랑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계속 이렇게 지적이 되어온 사항이 예비차 보유 비율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버스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 예비 차량은 당연히 보유를 하는 거고요. 거기서 저희가 판단한 잉여 예비 차량에 대해서 지금 감축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절대 시민들 뭐 안전을 위한 서비스에는 지장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민들의 어떤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 이런 입장에서 일단 그 시 재정의 효율적 운용 이 차원에서 좀 감차를 300대 정도 해보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서울시 입장은 여기까지 됐죠.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서울시 입장을 잘 들어봤습니다. 김상신 주무관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그 버스 사업자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유한철 이사장 연결해서 내용 다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서울시 입장을 같이 들어보셨는데요. 그 서울시 입장은 크게 이제 그 운수업체들의 적자를 시가 보존해주고 있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좀 보존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과 이용객 수가 줄고 있다. 이 두 가지 큰 골자가 있습니다. 일단 버스 승객이 많이 줄고 있는 게 사실입니까? 예, 뭐 단순 통계상으로는 약 4%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버스 업체들 입장에서는 승객이 줄면 요금을 내는 손님들도 줄어드는 격이니까 그 적자 등의 좀 상황이 좀 심각한 상황인지요? 네, 아시다시피 준공영제는 서울 시내버스의 모든 수익금을 서울시에서 관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저희가 원가를 지급받는 시스템이거든요. 네, 그래서 감차 논란 이전부터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원가 이윤 등을 삭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선 경영이 어려운 회사가 증가하고 있고요. 아까 주무관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버스 이용 승객의 무료나 또는 환승 할인 금액이 연간 약 4,7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재정 지원 금액이 1,800억에서 2,500억 정도가 되거든요. 이렇게 수치 비교를 해보면은 이용 시민한테 돌아가는 교통복지 금액의 절반 정도를 저희가 재정 지원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입장에서는 그 버스 운송 사업자들의 어떤 모임 대표로 입장에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서울시의 지금 감차 계획 이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인 겁니까? 반대인 겁니까? 반대죠. 왜냐하면 일단 이 준공영제를 시작한 목적이 처음 2004년도에 할 때 경제성보다는 시민 편의 위주로 하는 공공성 확보에 초점을 맞춘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약 1000여 대를 10년 동안에 감차를 해왔거든요. 그러다가 뭐 이제 배차 간격이 지연되고 또 이용 승객이 불편을 겪고
다시 이용 승객이 감소가 되는 악순환이 연속이 되어 왔습니다. 예. 해마다 이제 감차를 통해서 재정 지원을 줄인다는 발상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감차를 할 때 어느 정도 그 동의를 버스 운송 사업자들 측에서 했기 때문에 감차가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예, 동전에는 이제 저희하고 협의를 통해서 감차를 했고요. 예.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이제 버스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오히려 부족하다? 예, 왜냐하면 배차 간격이 보통 7분 정도가 적정 배차 간격입니다. 예. 근데 10분 간격 이상이 2,900여 대나 돼요, 현재. 예. 그러다 보니까 이용 시민들은 불편을 많이 겪는 거죠. 근데 그 서울시 입장 들어보니까 네. 현재 운행 중인 노선의 버스들을 큰 틀에서는 건드리지 않으면서 그 네. 예비 차량들, 그러니까 실제 네. 운행에 나서고 있지 않은 예비 차량들을 좀 감축하면서 네. 이 목표 대수를 좀 줄여보겠다. 이런 계획을 아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약간 모순이 있는 게요. 왜 그렇죠? 그 예비차 자체를 처음에 책정을 할 때 노선별로 예를 들어 비상시에 투입할 수 있는 적정 대수를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만든 대수거든요. 예. 근데 지금에 와서 예비차가 많다 적다 하는 건 적정 대수를 다시 한번 산정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현재도 이 예비차를 잘 활용을 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그 예비차가 만약에 줄게 되면 지금 수준에서 더 줄어들게 되면은 뭐 안전상의 문제나 이런 건 없습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뭐 그 잘 알지 못하니까 이게 좀 예비차가 없으면은 차가 문제가 생겼을 때 투입이 불가능한 것 아닌가 이런 어떤 걱정들이 나오거든요. 네네. 예비차라는 게 수치상으로 적정 대수라는 거는 첫째 고장이 났을 때라든가 예. 두 번째 이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제 길이 막힌다거나 예. 그런 배차한 게 많이 이제 벌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럴 때 투입하는 방법.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이 9호선을 연장했을 때 혼잡 때문에 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가양동에서 여의도까지 저희 버스 예비차를 투입해가지고 운행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비상시에 투입하기 위한 예비차고 평소에도 이제 정비 관리라든가 또 배차 간격을 조정하기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 예비차입니다. 그 서울시에서 만약에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300대를 감차하겠다 했을 때 그 운전 기사분들 같은 경우는 일자리를 잃게 될 수도 있는 겁니까? 예, 아까 이제 자연 퇴직을 가지고 조정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예. 일단 300대를 감차할 경우에는 800명에서 900명 정도가 일자리를 잃습니다. 800에서 900명 정도가요? 예. 왜냐하면 적정 기사가 2.7명 정도가 되거든요. 한 대에. 예. 거기에 정비원이 있죠. 사무직원이 있죠. 하다 보면 800명에서 900명 정도가 감축을 해야 되는 결과가 나오고요. 예. 그렇게 되면 노동조합에서도 당연히 고용 불안을 우려할 거고요. 예. 그럼 노사관계는 또 악화될 경우 이런 순환이 됩니다. 이미 지금 현장에서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겠네요. 많죠. 지금 뉴스를 보고 저희하고 협의한 적은 없었고요. 아, 먼저 발표가 나온 거군요. 네, 언론 보도가 나오다가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또 얘기들이 나오죠. 노동조합을 비롯해서. 그러면 이제 앞으로 서울시와 입장을 맞춰 나가야 될 텐데 서로 이제 특히 이제 큰 틀에서의 골자는 이거지 않습니까? 서울시는 경제성 그리고 어떤 시 재정의 효율성 이런 것이고요. 그 버스 운송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공공성, 시민들의 어떤 발이다 보니까 약간 적자가 나더라도 어떤 부분에서는 공공적 측면에서 공공재적 측면에서 시가 좀 보전해 주는 거는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런 서로의 어떤 논리 충돌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서울시를 설득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습니다. 배차 간격이 현재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고 있다면은 잉여 차량이 나올 수가 있고요. 현재도 배차 간격이 지연돼서 시민 여러분들한테 불편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동권에 대한 이제 보장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감차를 통한 이 극단적인 재정 절감 방식보다가는 오히려 증차라든가 예비차 투입을 해서 곤장 노선도 해소하고 배차 간격 지연도 해소하고 해서 서비스 개선을 통해서 창출하는 새로운 발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이 감차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일단 시민들께서 우선 불편이 당장 입게 됩니다. 예. 아무리 예비차를 줄이고 다른 방안을 모색한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그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의 숫자와 그 버스 숫자는
줄게 될 테니까 배차 간격이 지금 다급한 상황에서 더 필요한 상황에서 좀 무리가 있다. 이런 버스 사업자들의 입장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유한철 이사장이었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자, 수도권 투데이 2부고요.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골목골목에 멋을 더하는 100년 넘은 유럽의 아파트들. 우린 언제까지 고풍스럽다고 부러워해야만 할까요? 좋은 집은 시간을 이겨야 한다. 시간을 이기는 아파트 금강 펜트리움 금강주택. 그 회사 예술하는 회사도 아니면서 미술관을 열었다면서요? 그 회사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진출길을 열었다면서요? 세상에나 그 회사 100세까지 잘 살기 위한 연구소를 열었다면서요? 대체 무슨 회사길래? 내가 가진 것을 활짝 열고 나누면 좋은 생활은 더 좋아진다고 믿는 아메이입니다. 25주년 아메이. 지금보다 더 좋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생활을 바꿉니다. 좋은 생활 주식회사 아메이. 서울, 경기, 인천, 집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자, 서울시는 지금 현재 택시 감차 작업에 돌입한 상황이죠. 현재 어떤 상황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물류과 최재욱 택시 면허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서울시 감차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잘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예. 택시가 지금 저희 서울시에 적정량을 초과해서 공급이 되다 보니까 택시 종사자도 그렇고 사업자도 그렇고 어려움이 있어서 택시를 줄여 나가게 되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감차. 감차하게 된 그 어떤 직접적인 배경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택시에서 생산되는 그 경제적 효과를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다 보니까 택시 종사자의 처우가 열악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한테 그대로 전가가 되고 어르신들이라든지 과속, 난폭, 운전, 승차 거부 이런 부분들로 연계가 돼서 택시 종사자의 택시 종사자의 경제적인 수익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드리려면 택시 공급량을 줄여서 서비스를 개선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제공되는 서비스가 개선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도 그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코너가 있는데 여기 택시 운전기사분들 확실히 그 업계 종사하시는 분들도 택시가 많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공급광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저희가 이 공급량의 서울 택시의 공급 적정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2014년도에 연구 영역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서울에 지금 약 7만 2천여 대 택시가 있습니다. 7만 2천여 대 중에 서울의 적정 공급 대수가 약 6만여 대로 연구 영역 결과가 나와서 약 1만 2천여 대 정도가 초과 공급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올해 그 총 어떻게 그 줄여나갈 계획입니까? 저희가 이제 1만 2천여 대가 초과 공급 상태인데 이걸 일시적으로 제가 줄일 수는 없고요. 금년에 저희가 74대를 감차 목표로 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지난 4월 달에 공고를 했고 9월 1일부터 지난주 9월 1일부터 제가 감차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2,000여 대가 지금 초과 공급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앞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74대를 줄인다고 하면은 그 규모가 큰 겁니까? 작은 겁니까? 일견 12,000여 대 중에서 74대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적은 물량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감차라는 게 서울시 예산으로만 전적으로 보상을 하는 게 아니고요. 택시 사업자들이 일정 부분의 출연금을 납부를 해서 우리 서울시 예산하고 사업자들이 납부한 출연금하고 매칭을 해서 보상을 해야 되는데요. 택시 사업자들에게 출연금 납부에 아주 미온적이고 일부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감차에 소극적이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금년 74대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사결정을 하는 데까지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고요. 그래서 이
적은 물량이지만 서울시 입장에서는 서울시가 처음으로 감차를 시작했다는 것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줄이는 택시는 법인 택시만 해당합니까? 아니면 개인 택시도 해당합니까? 그렇지 않고요. 법인 택시하고 개인 택시 모두 해당이 되는데요. 법인 택시의 경우는 24대요. 예. 그 24대가 되겠고 개인 택시는 50대 그래서 전체적으로 74대가 되겠습니다. 감차 보상금은 어느 정도 내야 되나요? 감차 보상금은 개인 택시, 법인 택시 같은 경우는 5,300만 원이고요. 예. 개인 택시는 8,100만 원인데 이 가격은 저희 서울시가 결정을 한 건 아니고요. 감차위원회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구성된. 예. 감차위원회는 뭐 서울시 관계자도 있지만 택시 업계의 관계자분들도 다 참여를 하셔서 결정을 한 부분이고요. 그 가격은 가격을 결정할 당시에 그 과거 2년간 평균 거래 가격하고요. 예. 실 거래 가격을 종합적으로 반영을 해서 결정을 한 겁니다. 그 보상금은 누가 얼마씩 내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 택시는 5,300만 원이고 개인 택시는 8,10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예. 서울시 예산으로 법인 택시 같은 경우는 1,300만 원을 부담을 하고요. 예.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부가세 경감액 인센티브라는 게 있습니다. 감차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 부가세 일정 부분을 적립을 해서 이게 지자체별로 인센티브로 나눠준 금액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1,700만 원이 지원이 되고요. 예. 사업자 출연금에서 2,300만 원, 합계 5,300만 원 보상하게 되고요.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예산에서 1,300만 원을 지원을 하고요. 서울시에서. 예, 국토부 그 부가세 경감액 인센티브에서 1,700만 원을 지원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사업자 출연금이 5,100만 원, 합계해서 이제 8,100만 원을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시나 어떤 정부 차원에서 이런 보상금도 나오고 하지만 사업자 출연금 비율이 좀 높긴 하거든요. 네, 그렇다 본다면은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재원 마련에 좀 부담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맞습니다. 그 택시 감차를 위해서 보상 금액을 전부 우리 이제 서울 시민의 혈세로 보전하는 것은 시민 정서상 맞지 않고요. 예. 일정 부분들을 사업자들이 분담하는 형태를 해야지만 유지해야지만 이 시민들께서도 공감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분들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일정 부분의 경제적인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예, 좀 업계 이야기를 좀 더 잘 들어서 최대한 또 이런 감차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런 기사분들과 또 업체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요.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면 좋을 것 같은데 당장 운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다면은 이거 감차 관련해서 내가 궁금하다. 어디에다가 연락하면 됩니까? 우리 서울시 택시 물류과로 하시면 되고요. 전화번호는 2133-2323 2133국에 2323번이고요. 예. 혹시 오늘 이 방송을 이 라디오를 청취하시는 기사분들께 중에서 그 택시 감차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지역번호 서울이죠? 네, 맞습니다. 예, 서울 2133에 2323 2133국에 2323번 이렇게 전화를 넣으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의견도 좀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면 서울시에서 이런 내용 잘 반영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울시 택시물류과 최재욱 택시면허팀장이었습니다. 자, 중국어를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중국어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과 함께 배워보죠. 어서 오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정아입니다. 중국어가 점점 능통해지는 우리 정병진 아나운서 짜오. 반갑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기 위해서는 복습을 해야겠죠. 그렇죠. 자, 이제 추석 분위기가 슬슬 달아오르고 있는데 표 샀습니까? 이런 표현 배웠었죠. 네, 뭐라고 했었죠? 마이 피아로마. 그렇죠. 이때 피아오를 조금만 더 길게 피아올러마. 마이 피아올러마. 그렇죠. 마이 피아올러마. 네, 잘하셨어요. 그러면은 네 샀어요. 못 샀어요. 뭐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중국어로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일단 맞자만 빼주면 대답이 돼요. 그래서 표를 샀다라고 하려면 마이 피아올러. 마이 피아올러. 마이 피아올러. 마이 피아올러. 근데 샀다. 아직 못 샀어요라고 표현하고자 한다면 아직 못 샀어 이런 표현을 배워야겠죠. 아직. 네, 아직이란 표현은 중국어로 하이라고 해요. 하이. 한 번 더 하이. 하이. 이거는 여기저기서 많이 쓸 것 같아요. 네. 너 다 했어? 뭐 숙제 다 했어? 뭐 했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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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만 써도 되고. 그래요? 그다음에 못했어,
못 샀어라는 표현 자체를 may란 단어를 집어넣어서 네. I may, I may, I may, I may. 그다음에 사다라는 표현을 배웠었잖아요, 어제. 네, 바로 my라고 했었죠. 그래서 네. I may my, I may my, I may my. I may my. 요게 아직 못 샀어란 뜻이에요. 이거 무슨 영어에서 I, my, me, mine 뭐 이거 배우는 것 같아요. 비슷하죠. 예. I may my. 아직 못 샀어. 네. I may my. 네. 하나씩 분석해 볼게요. 네네. I는 아직도 여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아직. 있고요. 네, 아직. 그 다음에 may는 아직 뭐뭐 않다. 네. 그래서 부정할 때 써요. 네. 그 다음에 사다란 표현은 my. 그래서 아직 못 샀어는 I may my. I may my. I may my. I may my. 네, 주의할 점이 있어요. 네. 요게 my란 단어가 사다란 뜻이 있는데 만약에 my라는 성조를 my 해서 위에서 아래로 뚝 떨어진 음으로 하면 이건 my. 팔다가 돼버려요. 어허. 그래서 I may my 해야 되는데 I may my 그러면 아직 못 팔았어가 되죠. 아, 그렇군요. 안표상 같죠, 꼭. my 이게 팔다니까요. 팔다예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표 샀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직 못 샀어요. I may my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다는 것. 그리고 I may my 이러면은 아직 못 팔았어 이렇게 되니까 공급자가 되니까 이것도 네. 좀 주의하면 좋겠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정리했습니다. 간단하게 표현할 땐 I may만 쓰셔도 됩니다. 네, 여기까지 배워보죠. 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짜이지엔. 네, 하이베이. 5580번님 중국어 열심히 따라하긴 하는데 왜 안 늘까요? 한참 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저도 이제 선생님 가지고 나면 까먹습니다. 복습할 때나 잠깐 생각이 나는 거지 여러분도 함께 이렇게 따라하다 보면 어느 틈에 몇 문장씩 몇 단어씩 입에 붙더라고요.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여러분께서 배우고 싶은 표현 남겨주세요. 운수대통 만세역통 통통 메시지 코너도 같이 열려 있습니다. 자, 출입처 넘어가죠.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자, 오늘 경기도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죠. 김학무 기자. 네, 김학무입니다. 예, 경기도와 민간이 협력해서 취약계층 거주 공간에 대한 실내 환경 개선 사업을 한다고요? 네, 경기도와 그 도내 17개 기업체 또 그 자원봉사단체가 그 취약계층의 실내 환경 개선 사업을 벌이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예. 이 협약에 따라 그 이들 기관과 기업이 올해부터 지역 아동센터나 그 노인,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실내 공기질 개선 사업을 벌이게 됩니다. 우선 그 내년까지 20곳에 대해서 그 사업을 벌이게 되는데요. 그 민간 기업이 친환경 페인트나 벽지, 건축 자재 등을 지원하고 그 자원봉사단체인 그 사단법인 사랑의 집수리 회원들이 재능 기부를 통해서 환경 개선 작업을 벌이게 됩니다. 예. 그 회원들이 직접 이들 시설을 찾아가서 그 곰팡이가 슬거나 찢어진 장판이나 벽지를 새로 깔거나 붙이고 그 LED 조명도 그 달게 됩니다. 협약을 맺기 전에 이미 그 부천과 광명의 아동센터에서 환경 개선 작업을 벌였는데요. 그 작업 전에 기준치를 넘던 미세먼지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경기도는 또 그 취약계층이 사는 집을 대상으로 하는 그 환경 개선 작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혼자 사는 어르신이나 그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집을 찾아가서 집안을 모두 청소하고 공기질을 그 맑게 하는데요. 반응이 좋아서 앞으로 그 이 사업은 더욱 그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오전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이 가을에 좀 반짝 심해진다고 하는데 취약계층 거주하시는 분들 참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경기도가 많은 산하 기관들이 있는데 이걸 통폐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5개 기관을 통폐합하기로 결정이 됐죠? 네, 그 경기도가 그 마련한 산하기관 통폐합 방안은 그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을 그 흡수 통합하고 그 평생교육진흥원이 경기 영어마을을 역시 그 흡수 통합하는 것입니다. 예. 또 그 수원 월드컵 경기장 관리재단은 수원시로 그 이관하는 것이 그 주요 내용입니다.
경기도가 이런 방안을 도의회에 제출했고 최근 도의회가 이런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기존에 24개이던 경기도 산하기관은 21개로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번 통폐합으로 기관 수는 줄어들지만 폐지 기간에 근무하던 직원들은 통합기관으로 채용이 되고 근로조건이나 승진, 보수, 직급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예. 근데 통합되는 해당 기관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중소기업지원센터로 통합되는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사업 차질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최근 5년간 국비사업 500억 원을 유치했고 1000여 개 기업에 1000억 원의 연구개발 자금 지원 등을 해왔는데 통폐합으로 국비사업 감소와 또 신규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기 영어마을 역시 재정 자립도가 공공기관 중에서 최상위이고 또 고객 만족도도 1위라며 통폐합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번 도회의 통폐합 의결로 반대 여론이 잦아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기도가 당초 통폐합 이유로 내세웠던 공공기관의 예산 낭비 또 방만한 조직 운영 등의 이런 문제가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경기도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YTN 김학무 기자였습니다. 네, 체스니 혹스의 Caught Up in Circles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고요. 추석 앞두고 여러 가지 준비하느라 분주하실 텐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스미싱, 보이스피싱 이런 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정말 무의식적으로 문자 눌렀다가 당하거든요. 이런 점 조심, 또 조심하셔도 아무리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죠.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